메지온이 장중 급락 중이다. 글로벌 임상 3상 결과가 공개되며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받는 메지온의 임상 결과.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 투자 전략까지 긴급 점검해본다. 미국 학회에서 호평을 받았던 메지온의 윤회다필이었는데 또 어떤 잡음이 생긴 것인지 잡음이 맞는지 이야기 더 이어서 나눠볼게요.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 좀 앞 코너에서 또 메지온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했거든요. 네. 팀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우선 임상 3상의 1차 지표 부족, 무엇이 부족했는지부터 짚어보죠. 네. 이거를 근데 그 유대나필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개략적으로만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네.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임상에 대한 얘기만 하게 되면 이해가 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앞에 조금은 그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셔도 돼요.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괜히 시간만 잡아먹네요. 네. 그 아시겠지만 심장이 심방과 심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심방, 우심방, 자심실, 우심실이 있고 그래가지고 자심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심실 같은 경우는 심방은 피가 들어오는 거고 심실은 피가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심실에는 온몸으로 피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우심실 같은 경우에는 폐 쪽으로 피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폐 갔던 피가 다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오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지금 유대나필 같은 경우에 지금 아시겠지만 단심실이거든요. 네, 자심실, 맞습니다. 우심실이 있었는데 심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를 뿌려주는 역할을 못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피도 뿌려주는데 더 중요한 건 폐 쪽으로 피를 뿌려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우심실인데 그 우심실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 폰타 수술인가 그것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심장 같은 경우 나이를 먹을수록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폰타 수술하고 난 이후에도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면 좋은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유대나필을 복용을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에는 아시다시피 산소와 영양분이 있거든요. 근데 피와 그 영양분을 온몸 그리고 폐 쪽으로 그 뿌려주는데 이 산소를 폐 쪽으로 뿌려줘요.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심장이 어찌 보면 자동차 엔진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엔진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산소를 뿌려주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부분들 부스터 역할을 하는 것은 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폐 쪽으로 가는 산소 산소 소비량, 네. 1차 지표인 산소 소비량에 대해서 유의미한 증가 확보 실패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너무 언론의 제목만 좀 본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산소 소비량의 어떤 능력치는 향상이 됐는데 조금 최대치까지 가는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국차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엔진의 어떤 출력 문제가 항상 있잖아요. 수입차 대비.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출력 문제인 것 같아요. 출력 문제가 개선은 됐지만은 중요한 건 최대치까지 그 목표했던 그 최대치에 못 갔다. 그것 때문에 조금 평가 절하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에서 FDA가 만족을 하게 된다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다른 전문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성공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실패라고 보기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2차 지표 운동 성능 같은 경우 측정값이 뭐 향상이 됐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그 임상을 좀 더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제 1차 지표였던 산소 소비량의 유의미한 증가가 나와줬으면 더 100% 완벽했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좀 증가 확보를 실패했고요. 반면에 2차 지표였던 운동 성능의 측정값은 향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와 신약 허가 신청은 긍정적일 것이다. 미국 임상 허가가 내려질 것이다라는 좀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볼 수 있는 네. 거거든요.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말씀해 주셨듯이 유의미한 증가. 네. 그 유의미한 증가가 FDA에서 얘기했었던 그 최대치로 볼 것인가, 아니면 어쨌든 산소 네. 소비량에 대한 개선으로 어쨌든 개선이 됐거든요. 그 개선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을 할 것인가가 좀 관건인데 어쨌든 개선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런 그 산소 소비량에 대한 어떤 유의미한 증가 이런 부분들이 일단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내에서 중요한 건 이 유의미한 증가가 제가 전제 조건을 깐 게 측정 최대치를 볼 것인가 아니면 개선 효과를 볼 것인가 여기에 기준을 잡을 수밖에 이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게 결국에는 그건 것 같아요. 이 산소 소비량이나 어떤 유의미한 증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조금 전에 그 무슨 수술이죠? 폰타 수술.
폰다 수술 같은 경우에 수술을 진행하고 난 뒤에 어떤 합병증이 발생이 돼요. 네. 근데 이 유대나필에 대한 어떤 산소소비량 증가로 인해서 이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면은 맞아요. 성공이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최대치까지 가지 않더라도. 네. 그래서 아마 이후에 제가 봤을 때 FDA가 판단 기준을 어쨌든 이 합병증이 발생되지 않고 질병이 악화되지 않고 어쨌든 사망률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거는 성공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여기서 참 결단을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런데 그래도 폰탄 수술의 부작용이 바로 운동 능력이 줄어드는 건데 이 메지온이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증거를 내놨기 때문에 신약 허가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네. 지금 25%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 뭐 하한가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어느 일종의 좀 기대를 가져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네. 그와 동시에 불안하다는 게 주가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오늘의 주가 급락에 대해서는 정대근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오히려 지금 담아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아시겠지만 항상 조금 높이의 차이는 있지만은 네. 2017년도에 신라진 기억나죠? 임상 이상 진행하게 되면서 계속 주가 급등했었다가 임상 이상이 완료가 되고 주가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돼 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HLB 같은 경우도 다시 임상 데이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급등했었다가 다시 또 주가 하락을 하고.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냐면은 어찌 보면은 제가 항상 주가를 말씀드릴 때 조금 저렴한 편으로 해먹었다라는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심장학회 발표와 동반해서 유대나필의 어떤 임상 3상에 대한 이슈가 제가 볼 때는 주가 선반이 됐어요. 최고치까지 끌어올렸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주가가 항상 적정 주가 얘기하는데 주식시장이 그렇게 이성적인 시장이 아니거든요. 비이성적인 시장인데 항상 주가가 오버슈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메지온이 주가가 좀 오버슈팅이 되고 이 유대나필에 대한 이슈가 어쨌든 이 유대나필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이제는 이런 거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딱 요게 맞는 것 같아요, 주가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가 매수가 아니라 이미 서두에 좀 저렴한 표현을 드렸듯이 이미 다 해먹은 거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든 이 이슈로 인한 고점, 그러니까 주가의 사이클은 향상이 됐고 선 네. 반영이 됐고 오늘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메지온의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이벤트가 있는지에도 주목을 해볼게요. 유네다필 외에 주력하는 제품 내놓을 만한 거 메지온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게 조금 이게 말씀드렸죠. 그런 게 발기부전 진행증하고요. 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그리고 이제 온 게 유대나필이거든요. 네. 그거 외에는 아직 없어요. 그게 외에는 아직 없고 네. 신약 후보 물질로서 치매 치료제, 전립선암 치료제 요 정도 앞으로 진행할 것이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지금 뭐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건 없거든요. 근데 어쩌다 참 웃긴 게 발기부전증 치료제를 개발을 하다가 네. 그 심장 치료제로 간 게 참 웃긴 게 이게 발기부전 치료제가 그러니까 혈관을 확장시켜줘요. 그러니까 혈관을 확장시켜서 아까 제가 피 얘기했잖아요. 피가 네네네. 산소와 영양으로 산소가 있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원활하게 공급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아마 거기서 좀 출발점이 돼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뭐 심장 쪽으로 또 진행이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 치매 치료제 이쪽으로 아마 주력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나라는 조심스러운 예상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그러면은 뭐 네. 이러한 유네다필만큼의 강력한 센세이션을 일으킬 네. 만한 지금 이벤트는 없어 보인다라는 건가요? 남자들한테는 발기부전증하고 전립선 비대증이 상당히 센세이션한 거죠. 네. 항상 나이를 먹게 되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심장 쪽으로 아무래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심장 관련 질환에 대한 치료제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험에서 3대 질환 얘기하잖아요. 암, 뇌, 심장. 근데 이 암을 제외하고 뇌하고 심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혈관 문제가 상당히 연관성이 높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 혈관 문제와 연결시켜 보게 된다면 심혈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심장 질환 같은 경우는 결국 혈관 질환이거든요. 그럼 뇌도 마찬가지예요. 뇌도 어차피 혈관 질환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혈관이라는 공통점을 보게 된다면 연관성이 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심장 질환 쪽으로만 성공을 하게 된다면 뇌혈관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메지온의 임상 3상 이후에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메지온뿐만 아니라 임상과 관련한 소식을 갖고 있는 또 다른 기업들,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주의 투자 전략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냥 올해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 참 악재가 많았잖아요. 네. 인버사부터 한명품 맞았죠. 기술출
계약 해지 네. 이런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신뢰를 많이 잃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조금 회복을 해 나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메지온이라든지 뭐 HLB라든지 헬릭스미스라든지 이렇게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보다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대형주 쪽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완만한 회복세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추세적인 상승은 조금 내년에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만 딱 보게 된다면은 어쨌든 잃었던 신뢰 회복에 대한 문제가 조금 해소가 되고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회복되는 구간에 진행이 되고 있다, 진행형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메지온의 경우에는 2020년 최종 승인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가 올해 연말까지는 그래도 제약바이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과정인 만큼 대형주 위주로 아직 못 오른 종목 위주로 한번 포트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